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북쪽 스카예요. 스카다. 이게 모양이 바뀐 부분들이 SCAR. 있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K14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러시아제 총기 어떤 거 섞은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DVL탄하고 지금 앞부. 안녕하십니까. 아재들이 다시 모여서 아재 토크를 하려고 또 이 모였어요. 아재 셋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지? 뭐 하려? 아재, 여기 이렇게 좀 어쨌든 그렇게 요번에 한번 모인 거는 얼마 전에 북한이 신형 총기를 대거 그렇죠. 공개를 했죠. 심지어 밀리터리 일부는 매니아들과 총기 매니아들 사이 화제라. 그렇죠. 일부는 또 북돼지가 또 그걸 들고 또 쏴가지고 아주 정말 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제일 먼저 그 소총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그 소총에 대해서는 이게 뭐 불엔 원 흉내 냈다 뭐 이런저런 말도 많고 그 의견들이 다양하던데 뭐 간단하게 좀 한번 의견들을 나눠보죠. 일단 딱 보기에 이거는 예.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 북쪽 스카예요. 스카다. 이게 모양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SCAR. 그렇죠. 바뀐 부분들이 생기니까 자꾸 흔들흔들 하시는데 딱 보면은 이 리시버의 기본 포맷은 딱 스카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출발점은 짭스카를 만들려고 한 거고 시작은 그러다가 스카였고 개발이 진행해서 조금씩 변화한 거지. 이게 사실 브랜드 결국은 따지고 사실 보면 브랜드 어떻게 보면은 스카 영향권에 있거든요. 체코의 그 스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자면 그럼 오리지널은 스카가 출발점이다. 그렇죠. 다만 뭐 가늠자라든가 소염기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걔네들이 한 가락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레인지가 되고 또 탄도 5.45mm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스카가 아닌 것 같이 좀 살짝 어레인지는 됐는데 디테일은 달라졌지만 결국은 뿌리는 그렇- 스카였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추측이 되는 디자인이에요. 속은 안 국내에서 뜯어졌지만 그걸 자꾸 뭐 브랜 원 얘기를 CZ800 얘기를 하는 게 앞부분 디테일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다들 이거 그리고 또 왜냐하면 또 그 말이 나온 이유가 CZ75를 북한이 카피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백두산 건축.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CZ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네. 그러니까 물론 그 CZ75를 북한이 100개도 오랫동안 생산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몇 년도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는 체코가 체코슬로바키아였고 공산국가요. 공산국가였고 북한이랑 나름 꽤 깊은 어떤 관계를 유지했었고 그렇죠. 그렇죠. 북측에 중립 감지 국가에 그 체코가 들어가 있었던 시절이었고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이랑 체코는 외교적인 관계가 이미 끊어진 지 되게 오래 것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소총까지 베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체코나 혹은 뭐 폴란드나 그쪽 총들의 어떤 영향을 더 받았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의 일치로 약간 비스무리한 결과가 나왔다 뿐인 거지 뭐 브랜을 베꼈다라고 보기는 확실히 어렵고 저도 처음에 그 사정 어렴풋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스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북한판 스카가 등장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뭐라 체코의 영향이냐 이런 것도 이게 백두산이 처음 나온 게 지금 짐작을 하는 게 김일성 때거든요.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할아버지 때 몇십 년 전 얘기인데 벌써. 그 나왔던 것도 뭐 김일성이라기보다 직접적인 영향은 김정일이 아닌가 싶어요. 김정일이 또 굉장히 CZ75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CZ75가 북한군에 많이 깔려서 뭐 되게 보편적인 권총이 된 거는 확실히 김정일이 이제 정권을 펴잡았을 때긴 하지만은 생산 자체로 따지면 김일성이 팔팔했을 때 나온 그렇죠. 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개인적으로 짐작을 하는 게 이게 김정은이 강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김정은도 밀떡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란 또 몰라요. 김정은의 그 참 배그 계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린 모르지만 예. 배그 즐기고 계실지도 모른다. 그렇죠. 아 정말 재수없는 얘기지만 하여간에 하여간 뭐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게 요새 도색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번에 무인기 같은 거에다가 뭐 조선인민군 공군이라고 딱 새기고 한 게 한국 공군을 굉장히 의식해서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쓰는 걸 그렇죠. 의식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시리아에서 언론에 뭐가 공개되는 게 있으면 그걸 의식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바로바로 어떻게든 그걸 도입을 하려는 그런 모습은 있죠. 그렇죠.
짝퉁 프레데터도 만들고. 그러니까요, 짬레데터. 네. 저는 이번에 그 북한의 신형 소총이라고 뭐 나와 있는 그렇게 말까지 많은 사진이나 뭐 분해해서 뭐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은 딱 봤을 때 처음에는 스카인 것 스카를 얘네들이 목적으로 한 거 아닐까라고 한 거를 이제 두 번째는 아마 국내에 이제 밀덕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총이 있는데 완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AR-15을 사이드 차징 모듈러 방식으로 개조를 해주는 키트가 있어요. 미국의 있죠, 팩슨 있죠. 파이어 네, 암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있죠. 팩슨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락21이라는 모델이 있죠, 있거든요. 예. 아시죠? 알죠. 걔랑 사실 되게 닮았어요.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애들이 좀 접근을 하지 않았느냐.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완벽히 신형 소총으로 생산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88식 보총을 이렇게 약간 튜닝을 하는 어떤 형태 컨버전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원오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냥 더 안 네. 만들고 그냥 과시용으로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말씀하시죠.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인 AK 특유의 칼라시니코프 계열 특유의 롱 피스톤 피스톤 튜브나 그 가스 튜브가 들어가는 그쪽 부분들은 거의 안 바뀌었고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고, 가늠쇠의 위치가 조금 틀린데, 그런 거 외에, 소형기 모양이 조금 틀린 거?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똑같고, 다만 이제, AK 탄창이 들어가는 그게 5.45mm든 7.62mm든, AK 탄창이 삽입되는 스카나 마사다나, 혹은 브렌이나 그러니까 브렌 805나 폴란드의 무슨 소총이다 이름 까먹었다는데 그런 총들 보면 그 탄창 삽입구가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걸고 낄 수 있게 쉽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형태가 조금 다르죠. 근데 얘는 뭔가 AR-15 같은 느낌의 스카 같은 느낌의 탄창 삽입구를 조금 더 밑에 더 튀어나와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탄창도 별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탄창도 원오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정말 알 수 없는 인간들이라. 그러면 또 흥미롭달지 의문이 생긴달지 당연히 의구심이 생기는 게 그럼 이게 과연 북한의 88식 보총을 대체를 할까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진이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북한 애들 자주 하는 심야 열병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다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장님 말대로 원오프일 가능성도 있고 하나로 그러니까 보여만 과시용 내지는 연구개발용을 하나 만들어 하나 만든 걸로 그렇게 양산은 포기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어느 나라나 그런 식으로 정말 이상한 게 나왔네 했는데 끝이 없어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고 일단 북한도 비슷한 사례를 보였던 게 북한판 K11이 지금 때때로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작동을 하는 건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그런 또 베일에 쌓여있기도 하죠. 그죠.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또 나왔죠. 유탄 발사기만 따로 떼어놓은 버전. 그렇죠. K11에서 유탄 발사기만 떼버린. 한마디로 XM25. XM25의 인데 볼트 액션. 반자동이니까. XM25인데 볼트 액션 같은 놈. STG20. 20이었나 40이었나 20 맞아요. 네, STG20. 이것도 여러 가지 또 흉내는 열심히 내고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아직 그 총의 미래는 애매하다.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북한군에서 전술적으로 필요를 느껴서 개발한 것보다 뭔가 최고 저놈? 최고 저놈이 최고 저놈이 야! 남조선에서도 이런 걸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걸 우리는 뭐하냐? 왜 안 만들었어? 식으로 위에서 갈군 플러스 과시용. 아니 왜냐면 잘 보면 이게 몸통이 폴리머가 아니에요. 폴리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철판이 엄청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K11이 6.1kg 정도 되거든요. 총알 안 넣은 상태에서. 절대 그 무게 안 나옵니다. 한 80kg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기관총 들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K11도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광학 장비에 탄 다 집어넣고 들고 있으면 진짜 무겁고 근데 거의 M60만큼 무거운 총이 됐어요. M60 .5발에도 K3 M60은 한 10kg 나가야 되니까 그럴래나? 아니 하여간에 이게 만만찮게 무거운 놈인데 그거를 폴리머도 알루미늄 합금도 아니고
철판으로 만들었으면 이게 뭐 K3의 답이 06K 없는 그 조준경 달아놓은 무게. 딱 그 느낌 들겠네, 음. 진짜.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결국은 총을 빼낸 거긴 한데, 이게 개인적으로 아마 좀 시간 지나서 그 최고 저놈이 살짝 잊어버릴 때쯤에 도태하지 않을까 싶은 게, 근데 20mm 유탄 K11도 나중에 감사하고 어쩌고 한 결과 보면은 참담해요. 애매한데 참 뭐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런 그죠? 것이고. 네. 그럼 만일 스카가 오리진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스카 H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북한판?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다. 거기까지도 아니었을 5.45나 아니요. 7.62는 아닐 것이다. 아니, 5.45는 이미 만들었고, 네. 7.62 L은 뭐 있으니까 스카 H가, H가 나오냐? 걔네가, 거기까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우리도 뭔가 모듈러 개념에 뭔가 좀 21세기에 맞는 듯한 소총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메시지 정도? 우리도 그걸 너네 던진 절대 것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그 신형 저격총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건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를 못 느끼겠는 게, 네네. 사실 약간 K14 같은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러시아제 총기에 어떤 걸 섞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뭐 DVL-10하고 지금 앞부분하고 중간 부분 손잡이가 너무 똑같아서 뭐 스톡 부분이나 이런 건 그런 걸 참고한 거냐 아니면 뭐 진짜 라이센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라이센스 말까지 아니죠. 나오고 라이센스는 안 했을 거예요. 북한은 라이센스 같은 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센스지 카피를 한 거죠. 그냥 카피를 한 거냐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카피를 했을 생각해요? 수는 있는데 뭐 카피를 했겠죠, 당연히. 그냥 북한 그 형태만을 봤을 때는 뭔가 독자적으로 자기네가 뭔가 하려면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카피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이게 과연 제대로 대량 배치 같은 걸 생각한 거냐는 맞는지부터 의문인 게, 스코프가 일제예요. 정확하게 아마 일본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OEM 생산하던 걸 얹었겠지만, 아니면은 그 일본 그 마킹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그러니까 중국제. 중국제 짭일 가능성도 짭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만든 OEM으로 만든 걸 뭐 빼돌려서 입수를 그렇겠죠. 했다든가. 뭐 어느 쪽이었든 간에 그런 식으로 조준경도 외제를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북한이 그거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없을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일단 현 단계에서는 일단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같은 그렇죠. 부분이다. 이게 과연 북한이 그런 거에 필요한 10배율 이상의 고배율 스코프를 컴팩트하게 대량 생산할 능력이 있냐도 의문이고, 일단 그거는 광학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해야 가능한 딱 수준이죠.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줄 수준이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PSL. 음. PSL에다가 6호째 스코프의 카피, 4배율. 4배율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대량 얹은 생산한 바가 정도. 있죠. 그 정도가 한계였는데, 과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거를 확 뛰어넘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 한 4, 5년째 뭐 북한의 열병세 이런 거를 보면 애들도 뭔가 자기네가 좀 선진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고는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은연중보다도 막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부분이 있죠. 뭐 M2020 전차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뭐 지금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있죠. 저는 조금은 이게 반대로 국내에서 총기를 만드시는 업체들이나 혹은 국방부 뭐 우리나라 군 쪽이 참 아쉽다. 조금 약간 슬프다라고 느꼈던 건 뭐냐면 뭐 실제로 어떤지는 몰라요. 지금 정은 돼지가 이렇게 들고 있는 파지를 하고 있던 그 소총이 얼마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총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 게 공개된 적 없으니까. 그렇죠. 형상 같은 것만 딱 봤을 때는 저는 아니 저 북괴 새끼들도 저렇게 딱 레일에 뭐 엠락 같은 어떤 슬라트 되게 모듈화되어 있는 그렇죠. 완벽한 모듈러 개념이 딱 반영이 되어 있는 총을 시제품이라고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나라는 군에다가 깔고 있는 총이라는 게 최신식 소총이라는 게 겨우 K2C1이야. 이제야 ST16 네, 들어가죠. ST16 ST16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긴 준수한 한데, 편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슬퍼지는 지금 거예요. 레일이 실효가 된 지 30년이 거의 가는데 피카티 레일이. 근데 사실 동남아 국가 상황을 돌아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 20종 들어갔죠. 그다음에 그렇죠.
중국도 뭐 큐비트 191, 191, 193 들어가면은 굉장히 지금 아유, 앞서 나가게 엄청 되죠. 앞선 거죠, 지금. 거기다 만약 북한까지도 그거를 대량 양선에 들어갔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뻘쭘해지죠. K2 붙잡고 40여 년을 끙끙 매는 나라가 되는 거죠. 방금 동남아, 동남아시아 쪽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지금 동남아 같은 경우도 뭐, 동남아에 좀 굵직굵직한 나라들, 뭐 태국, 인도네시아, 그렇죠. 말레이시아, 음. 뭐, 싱가포르에 워낙 뭐, 그 국방에 어마무시한 예산을 나는 그렇죠, 투자를 하는 그렇죠. 나라니까, 네. 뭐 일단 예외로 치더라도, 베트남, 이런 애들 소총이 점점 모듈화된 소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아니, 중이거든요. 베트남도 지금, 아세가 아니지, 에이스. 예, 에이스도 다 지금 아세. 점점 할릴엑스도 나름 바뀌어가는 괜찮죠. 그러니까요. 뭐, 하여간에 그런 걸 보면 참 깝깝하네요. 하여간 이런 현실을 보면 굉장히 좀 깝깝해지면서 어쨌든 우리도 좀 자극을 받고 그죠. 좀 더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점이 있습니다. 정말 바꾸기 느낍니다. 싫다 그러면 저는 K2C1의 한정에서는 레일 길이만 좀 길게 그거라도 좀 바꿔주시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아,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과연 북한은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북조 그거는- 글록. 북조 글록. 걔네가 모든 따라하는 백두산 권총도 북조 글록을 음.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거 굉장히 가능성 있고, 음. 앞으로 뭐 좀 폴리머 비슷하게 흉내낸 물건을 시도해보지 않을까 싶은 게 그거 분명히 재밌어 나올 보입니다. 거예요. 예. 네, 앞으로 그거 계속 주시해보면서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모여서 네, 잽싸게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